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17회 전산세무 1급 출제 예상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16회 리뷰를 한번 해보자면요. 116회가 조금 유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마 특히 요 법인세 부분이 약간 출제 스타일이 조금 바뀌어서 또 다른 부분도 좀 바뀌어서 제가 조금 117회가 약간 자신이 없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116개 보시면요. 예상했던 것들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회계 변경 오류 수정 같은 것도 그대로 나왔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말씀드린 대로 나왔는데 다만 자, 원가가 계속 단계 배분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도 116개 예상할 때도 상호 배분법을 예상을 했는데 114회처럼 단계 배분법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7회는 일단 상호 배분법 한번 넣어봤고요. 자, 재무회계는 크게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금융무채, 유가증권, 그 다음에 유형자산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무형자산 한번 넣어봤고요. 자본도 한 문제를 추가를 했습니다. 자, 유가증권 삼형제는 항상 말씀드리죠. 중요하다고 결산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론으로 나올 수 있고 어느 형태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분기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항상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조건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자주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꼭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원가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기존 기출 문제를 회독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표준 원가 계산이 조금 나오다 말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나올 때가 됐을 것 같기는 한데 출제 경향이 116개 때 조금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준비를 할 필요는 있다. 표준화가 계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준비 안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세법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실기 공부하면서 습득하는 이론 지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16개 제가 출제 예상 메일 보내드릴 때 세금 계산서 요거 규정 바뀐 거 말씀드렸는데 딱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간이가세자가 나오지 않을까, 간이가세 개정사항이 있죠.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배당금인데, 이 배당금이 현금 배당금과 주식 배당에 따른 회계 처리가 좀 차이가 있죠, 그쵸? 근데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배당을 받았을 때는 주식 배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배당을 하는 경우, 그쵸? 하는 경우에는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의 차이가 좀 달랐다. 그리고 내가 또 배당을 받을 때, 내가 법인일 때 배당을 받으면 원전 징수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개인일 때는 한다. 그런 것들도 같이 유익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은요, 문제를 만들기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뭐 임가공용료 수출 같은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가증권 삼형제 전표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요. 결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 또는 이론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채. 사채가 116회에서 안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채 이렇게 이론으로 사채도 마찬가지로 이론으로 나올 수도 있고 전표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채 문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세랑 결산 원정징수는요 마찬가지로 기출 회독 반복하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기출을 유익 있게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출제 예상 문제 넣어주신 것들을 복습하시면 되겠고요. 미세 매입세액이 상당히 안 나왔어요 오랫동안. 또는 겸용사업자 이게 솔직히 제일 부가세에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미세 매입세액 공제랑 겸용사업자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최근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불공 같은 것들이 위주로 나오고 있어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제가 추가로 넣어봤습니다. 자, 결산은 평범하죠. 문제들이 쭉 보시면 되겠고요. 자, 원천징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법인세인데요. 자, 법인세 보시면요.
자, 일단은 큰 유형이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업무 부관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나올 수도 있고 업무 무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 봤네요. 자, 감가상각비가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업무 형식용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요. 115에 116개 계속 업무 형식용체가 연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각비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잘 미상가자산 감가상각 명세서 감가상각과 관련된 세무조정이 첫 번째로 나올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금이 나와서 접대비가 잘 나오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접대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얘는 용어가 바뀌었죠? 기업 업무 추진비. 그래서 뭐 그 용어 자체가 크게 중요하진 않고 자, 접대비가 또 나올 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넣어놨던 재고자산 평가조정 명세서 요거는 아마 저랑 오래 공부를 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선생님 이것 좀 그만 넣으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데 요게 거의 한 2년 넘게 안 나와서 안 넣을 수가 없어요. 안 넣을 수가 없어요. 빼자니 찜찜하고 넣자니 좀 애매하고 빼면 꼭 나올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억지로 넣었는데 안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억지로 넣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부금과 법인세, 과세, 표준비, 세액조정계산서 같이 하는 거. 그래서 2월 결손금 있는 것들 문제 짬뽕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자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업무무관 부동산이 나오든 여기 인정이자가 나오든 무조건 이자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또는 가지금 인정이자 나오든 이자 관련 문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퇴직연금도 슬슬 나올 때가 됐습니다. 솔직히 제가 요거 퇴직연금은 넣을까 대성충당금은 넣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퇴직연금이 조금 더 나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116개의 출제 경향이 살짝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나왔던 것들 있죠. 수입배당금,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주식 등 변동상환 명세서 요거 세 개는 솔직히 거의 안 나오는 주제이긴 한데 출제 경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서 복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7의 출제 예상 문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출제 예상 문제는요. 제가 늦어도 11월 말, 그러니까 11월 30일 이전에는 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